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요 앞 시간에 이어서 영동고등학교 1학년, 네, 감사합니다. 영동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 중간고사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서 PPT 만드느라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얼굴이 화면을 보니까 실물은 이렇게 괴물같이 안 생겼는데 화면 보니까 어머님들 좀 불편할 정도로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어제 엄마가 스파게티 해줘가지고 스파게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기 관리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순서 먼저 똑같습니다. 경기고등학교와 이번에 영동고등학교 중간고사 시험 범위 그리고 전체적인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고 기출문제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동고등학교의 내신의 그런 기출문제 특성에 맞춘 우리 아이들의 대비 방안, 그 다음 어머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에 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고등학교 시험 범위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시험 범위가 좀 많습니다. 그쵸? 교과서는 YBM 한 영어 교과서 1과 2과가 들어갔습니다. 올림포스 부교재가 있는데요. 부교재 이름은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입니다.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2도 있는데 영동고등학교는 독해의 기본 1. 책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올해 모의고사가 들어갔습니다. 18번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영동고등학교는 28개의 지문이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은 시험 범위가 몇 과가 들어갔냐면 1, 2, 8, 9, 10, 11 6과가 들어갔습니다. 지문이 4개 있는데요. 수능 기출 지문이 있거든요. 수능 기출 지문을 빼면 3개가 되겠죠? 그러면 6과니까 18개의 지문 플러스 모의고사 28개 46개의 지문이라 경기고등학교와 물리적인 양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하고 그 근처에 있어서 그냥 비교를 드린 겁니다. 무슨 다른 의미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줄 코멘트 먼저 좀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매우 평이한 난이도 하지만 외부 지문, 그다음 지문 변형이 영동고등학교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요 외부 지문과 지문 변형 그 다음에 딱히 서답형이 어렵지는 않아가지고 서답형은 논외로 하고 요 외부 지문과 지문 변형으로 1, 2등급 구간이 나뉘게 됩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영동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막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많이 못했던 아이들도 많거든요. 근데 100점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이번에 중간고사가. 그 특성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서술형에서 2점 정도 깎이면 98점인데 지금 막 3등급이 뜨느니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목요일 날이 수업이어가지고 어제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기들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술형에서 뭘 하나를 못 썼고 감점 받았고 썼는데 감점 받았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98점인데 3등급이 뜰 것 같아요. 잘하면 4등급이 뜰 것 같아. 100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라고 애들이 울부짖느라 진정시키느라 혼났네요. 문제 분석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화면이 작게 보이시죠? 어머님들 제가 크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PPT 만들 때는 크게 보이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만들어 놓고 화면을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뭐야 이렇게 너무 작게 보여서 총 32문제가 나왔습니다. 객관식이 30문제로서 94%, 서답형이 2문제에게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서답형은 거의 변별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영동고등학교에서 이번 중간고사는 그랬다. 근데 영동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학교와 마찬가지로 중간고사를 쉽게 시작해서 점점 이제 학교의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간고사 문제 유형이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1학기 중간고사여서 이렇게 쉽게 나온 거고 100점이나 98점도 아마 2번 다시는 맞기 힘든 점수일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분류를 제가 해놨는데요.
몇 문제씩 나왔는지를 분류해 놓은 건데 안 보이시죠? 제가 쓰거나 다시 한번 그러니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5문제 나왔습니다. 객관식에서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에서 전부 다 교과서에서 객관식은 교과서에서 나왔고 모의고사 12문제, 부교재 15문제, 외부 지문이 1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5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12문제, 37%. 그 다음에 부교재가 14문제, 44%니까 거의 부교재와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외부 지문이 1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안 하면 되느냐? 안 하면 안 되죠. 교과서에서도 5문제가 나오니까요. 안 하면 안 됩니다. 30점 만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동고등학교는 100점이 만점이 아니라 30점 만점이에요. 지필이. 기말고사도 30점 만점. 그러면 60점 만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행이 40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필은 60점 만점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듣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어휘 문제가 몇 문제 나왔냐면 어휘가 교과서에서 2문제, 모의고사 3문제, 부교재 4문제. 자, 어휘 문제가 교과서에서 2문제, 모의고사에서 3문제, 부교재에서 4문제, 총 어휘 문제가 9문제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습니다. 어법 문제로 넘어가실게요. 어법 문제는 교과서에서 2문제, 그 다음 부교재에서 2문제, 모의고사에서는 어법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법 문제는 총 4문제로서 12%, 비율이 다소 적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영동고등학교는 어법 문제를 세게 내서 변별하는 학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서다평에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독해 문제로 넘어가시면 독해 문제는 18문제가 나왔는데요. 독해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글의 주제가 뭐냐, 이 글의 요지가 뭐냐, 이 글의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글의 제목이 뭐냐, 순서가 어떻게 되냐, 문장 하나 빼놓고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느냐와 같이 수능에 준하는 문제 유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해 문제가 교과서에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모의고사에서 8문제, 부교재에서 7문제, 그 다음 범위 외에서 외부 지문이 1문제 나왔고 서다평에서 부교재 3문제 나왔는데 독해 문제가 서다평에서 나왔다는 게 뭐야? 이따가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가 총 18문제 나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독해 문제의 문항수 또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독해 문제가 변별 문항이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작 문제 서다평이 2개인데 영작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네. 그래서 영작 문제가 1문제. 그래서 영작 문제 1문제. 그 다음에 독해 문제는 18문제, 어법 문제 4문제, 어휘 문제가 9문제, 총 32문항. 객관식이 30문제, 서다평이 2문제.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어머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해가 압도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동고등학교는 난이도가 매우 평이했다. 100점짜리가 수두룩. 돌 던지고 맞은 애한테 몇 점 맞았어요? 100점이요! 뭐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문 변형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경미하게, 중간고사는 이제 경미하게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2학기로 올라가면 심화되는 것이고 외부 지문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외부 지문 한 문장, 한 문항이 나오는데 1, 2등급을 가르고 그 다음에 지문 변형 부분에서 1, 2등급을 가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문제가 어휘 문제입니다. 얘가 제가 이것도 제가 이따가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진행하는 설명회와 이전에 진행했던 설명회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그냥 속된 말로 제 자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원인데 그러니까 그 이전 설명회에서는 제가 준비한 게 나왔다 뭐 이렇게 적중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전혀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설명회는 아마 전국 장기자랑 시간이 조금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 조금 역겨우시더라도 보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자신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좀 알아줘. 나도 이 정도는 한단 말이야 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봐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어휘 문제가 look to가 답이었어요. 1번에 보시면 보기에 보시면 요 지문은요. 부교재 지문인데 부교재가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부교재를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시험범위에 들어갔던 그 지문이 전부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잘라서 좀 간단하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 어휘가 수거가 1번은 bump into, 2번은 look to, 3번은 make fun of, 4번은 run away from, 5번은 be aware of 이런 표현이 나왔고 답은 look to입니다. 원래는 turn to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문에 turn to가 있었고 요 turn to하고 제가 수업을 하다가 같은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 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겠죠. 그런데 그 turn to와 같은 표현이 look to가 나온 것이고 영동고등학교 오세욱 학생이 저한테 카카오톡 보낸 겁니다. 제가 전날 정리한 게 좀 도움이 되었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욱이가 3번 문제인가? 4번 문제인데 벌써 3번 문제라고 틀리셨어요. look to가 의존하다인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수업했던 거 전날 다시 한번 제가 수업을 했지만 전날 다시 한번 정리해 줬는데 전날 정리한 거 아니었으면 틀릴 뻔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를 자랑하려고 그냥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19번의 어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모의고사 지문이고 아까 경기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이 모의고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은 지문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짜증을 부릴 때 먹을 걸 주면 효용이 있는 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 라는 지문에서 단어가 나왔는데 단어가 빨간색인 건 왜 그러냐면 변형이 되었어요. 원래 지문에는 distraction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diversion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단어가 제가 어머님들 좀 보시기에 편하시도록 좀 크게 써드릴게요. diver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죠? 어머님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어 자체가 용이하거나 아이들이 쾌적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어서 그냥 영동고등학교도 뭐 평이했다고 하니까 뭐 사과, 바나나, 학교, 남자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구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평이한 수준이 뭐 또 그 정도로 그렇게 쉽고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누워서도 풀 수 있고 발가락으로도 풀 수 있고 그런 수준은 아니었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교과서나 모의고사나 부교재에서 출제되고요. 지문을 변형하기도 하고 짧게 축약하기도 해서 물어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문법 문제로 넘어가시면 문법 문제는 틀린 곳 두 군데를 골라보시오 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교, 그러니까 뭐 숙명 요구와 다르게 보통 이제 대치권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단어의 밑줄을 긋지 않고 문장의 밑줄을 그어놓고 문장에서 전체적으로 틀린 걸 찾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아이들이 틀린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법 문제에서도 제가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영동고등학교의 교과서가 YBM 한입니다. 출판사가요. 그래서 1과가 뭐 어떤 PD, 여자 PD가 다트머스 대학에서 2014년도에 연설한 연설문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그 연설문이 실렸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연설문이 실려 있고요. 2과에서는 그러니까 같이 잘 살자. 협동을 좀 하자. 서로 도와주고 그게 꼭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마나한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코퍼레이션, 콜라보레이션, 워크 투게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교과서에 나오는 지문이니까 그 이상을 말할 수는 없겠죠. 이런 행위를 하면 다른 사람에도 이득이 되지만 결국은 그렇게 협동을 하고 타인을 돕고 약간 돕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행복하고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법은 동명사, 그 다음에 이때 강조 구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조동사 have pp. 요 4개의 문법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쉽죠? 동명사, 지긋지긋하시잖아요. 많이 들어보셨고. 이때 강조 구문이 약간 생소하긴 하지만 어려운 문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have pp.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본 문법이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when이나 until이 들어가면 미래 시제를 못 쓴다라는 이 내용은 중학교 교과서 교과 과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문법이 고등학교 때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교과서의 핵심 문법 사항에 대해서 모의고사에서 물어보느냐? 아닌 것 같죠? 벌써 보시면 아닌 것 같잖아요? 네. one way mirror seems to, 그럼 seem to가 나오면 seem to는 it seems 대수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when seen, 뭐 when이 나오기는 하네요. 그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교과서 핵심 문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어법 문제는 그 아이가 1부터 10까지를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올라왔을 테니까 다 알고 있느냐라는 총괄적인 어법의 역량을 물어보는 것이지 교과서 각과에 나온 핵심 문법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은 아닙니다. 이유는 교과서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부 교재와 모의고사와 부교재가 외부 지문, 부교재, 모의고사가 전부 들어가는데 모의고사하고 외부 지문하고 부교재 문법이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에서 문법 묻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문법을 묻는 문제는 교과서 핵심 문법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아이의 총괄적인 문법의 역량을 물어본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총괄적인 역량이 있지 않지요. 아이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겠죠?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거나 겨울학기 때, 겨울방학 때 배우고 왔겠지만 많이 잊혀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아둔하고 멍청해서가 아니라 들어가는 지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는 어른들은 그 지옥 같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서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죠. 그리고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렇게 보통 아이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제가 그 고등학교 아이들 영어는 제가 영어를 전공했고 영어를 뭐 매일 가르치니까 영어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뭐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냐면 양이나 수준에 대해서. 그리고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나? 이게 맞나? 라고 보통은 말을 안 할 뿐이죠. 아이들에게 그런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이게 맞나? 이게 어려운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저한테 숙제를 제출을 하려다가 세계사 프린트물이 나왔어요. 세계 지리 프린트물이 이제 딸려 나왔는데 제가 그 세계 지리 프린트물을 이렇게 보고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한 1초 만에 제 머리에서 이제 했던 생각이 나 이거 어떻게 다 외워서 대학 갔지? 내 자신이 정말 대견하다 이런 생각. 그 지문에 세계지리 프린트물에 막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는데 제가 분명히 배웠던 내용이고 저는 세계지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리고 많이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프린트물에 나오는 내용이 다 처음 보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1초 만에 그 프린트물을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이 나 이거 어떻게 다 외워서 대학 갔나? 두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고등학교 시절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등학교 시절이 실제 고등학교 시절이 아니구나. 나 실제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옥 같고 괴로웠구나. 이 생각. 세 번째. 어른인 지금이 너무 좋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차원으로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문법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만 다른 과목의 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법을 다 공부하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법 문제는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를 외워야 하는 겁니다.
지문 46개, 교과서 2과를 그냥 본문을 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가서 외운 내용에서 벗어나는 부분을 고르는 것이지 문법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만 원래 그리고 그렇게 푸는 게 맞죠.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으로 이렇게 문제에 적용을 해보고 이건 틀린 것 같은데 시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수동인데 왜 현재 분사를 썼지?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맞죠. 하지만 그렇게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답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신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은 내용을 다 암기하고 들어가서 풀도록 저는 그렇게 솔직히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득점을 하게 하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문제를 보시면 13번 독해는 나머지 잠시만요. 요거는 경기고등학교 PPT. 제가 경기고등학교하고 영동고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경기고등학교하고 영동고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넘어가실게요. 28번, 29번 지문으로 넘어가실게요. 여기 보시면 외부 지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외부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처음 보는 지문을 보고 이 문장을 알맞게 어디에 써 넣을 것이냐를 묻는 문제인 건데 다행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다 맞추기는 했지만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conversely라는 연결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애기들도 있었다고 해요. 고등학교에 제가 가르치는 애기들을 같은 반 중에서는 그러니까 conversely가 어떤 의미의 연결부사인지를 모른다 라고 하면 요 문제가 좀 되는 거죠. 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이 정도를 모르면 안 되고 요거를 제가 지금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영동고등학교로 가서 1등급을 받으려면 conversely라는 단어 뜻 정도는 쉽게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답형은 2개밖에 없어서 이번에 2문제밖에 안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2문제밖에 안 나와서 서답형을 2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문제 선원수령 1번입니다. 어디 나오는 지문이냐면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모의고사 41번, 42번 좀 길죠? 모의고사의 41번, 42번과 43, 44, 45번 지문이 길죠. 그래서 41번, 42번 지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문을 쭉 가지고 오고 빈칸이 보이시죠? 중간쯤에 저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써봐라 라는 내용인데 특이한 점은 한글 해석이 없고 그냥 쓰는 겁니다. 우리 애기들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보기의 단어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라. 본문에서 문맥상 알맞은 단어 하나를 추가해라 라는 조건이 걸렸습니다. 답을 요거를 제가 요 정도는 그냥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냥 쓰면 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한 단어를 추가하는데 어떤 단어를 추가하냐면 주어인 repetition을 추가했으면 됩니다. 그래서 repetition을 추가하고 repetition of an action 자, 나머지 단어는 여기 보기에 있는 단어 쓰면 됩니다. of 썼고요. 그 다음에 action 썼고요. 그 다음에 동사 reinforce 쓰면 되고요. reinforce 썼죠. 그 다음에 reinforce 다음에 목적으로 the connections 요렇게 그냥 쓰면 되는 문제였던 것이죠. 요렇게 쓰면 그러니까 한 단어 결국은 repetition 반복 어른들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을 하지 않는다. 아이 때는 반복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뭔가를 학습하려고 하면 한 번 시도해보고 한 번 시도해봤는데 한 번의 시도가 적확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으면 어른들은 그냥 포기를 하고 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뭔가 반복해야 뇌에 또 뇌신경학 나오는데 요즘에는 뭐 뇌신경학을 말하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고는 말이 안 되죠. 요즘에는 과학이 모든 학문의 왕좌를 차지했기 때문에 종교도 과학을 가지고 와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고 심리학도 그 다음에 그냥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얘기죠.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열심히 살자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도 뇌신경학, 뇌과학을 들먹거리지 않으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과학을 들먹거리고 있는데 이 모의고사도 그런 류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굳이 왜 뇌신경까지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레피티션 단어 하나만 추가해서 그냥 쭉쭉 쓰면 되는 거고,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내신 대비하는 기간 동안 내내 정말 저를 너무 슬프게도 했다가 화나게도 했다가 그 아이를 봤을 때 저 아이는 이 공부가 얼마나 힘들까 막 애달기도 했다가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냥 아이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공부를 안 하고 못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맞췄어요. 네, 그 친구도 맞췄다라는 내용이니까 뭐 더 이상 말할 뭐 어떤 가치가 없는 문제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에 선원수령 2번. 다음 글에 밑줄 친 favors에 해당되는 세 가지로 언급된 것을 찾아서, 제가 아까 시험지 문제를 분석해서 서두에 시험지 문제를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때 서답형에 독해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영작 문제가 한 문제 나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영작 문제죠. 영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진선여고나 중동고등학교나 경기고에서 보면 영작이니 이제 이럴 문제입니다. 결국은 레피티션 하나만 넣었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영작은 영작이니까 영작으로 분류했고요. 독해로 분류된 서술형 문제가 한 문제 있노라 말씀을 드렸죠. 읽어볼게요. 밑줄 친 favor에 해당하는 밑줄 친 favor에 해당되는 세 가지로 언급된 것을 본문에서 찾으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말로 쓰라. 네, 세종대왕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영어로 쓰면 심지어 오답 처리를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쓰는 거니까 쉽다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면 못 쓰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독해를 하는데 요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굉장히 많냐면 아이가 맞췄어요. 독해 수업을 이제 제가 하다가 맞춘 사람 그래도 어려운 건데 맞췄어요. 답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답을 맞췄으니 해석이 당연히 된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선생님인 저로서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꼰대가 되었기 때문에 해석을 당연히 하니까 답을 맞추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른이 되어서 당연히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답을 맞췄다고 생각해서 해석을 해봐라 라고 아이한테 시키면 아이들은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해석을 못하는데 한 문장 또는 무슨 말인지 그냥 대충 느낌이 와서 이런 말인 것 같아서 풀었어요 라고 말을 하거나, 또는 한 문장 해석을 하는데 너무 정확도가 떨어지게 해석하는 문장이 있고 그럭저럭 해석하는 문장이 있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문장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독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아이들이 많으냐면 정확하게 해석 안 해도 되지 뭐. 어떤 느낌인지 알아서, 느낌적인 느낌 알아서 이 정도로 그냥 해석을 하면 문제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통 아이들이 생각하죠. 그게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 또는 그런 역량 또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분야, 필요한 순간, 필요한 시험이 있기는 있습니다. 수능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내신 시험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사귀나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신 시험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봐요. 적어도 영어 과목에 관해서는. 그래서 문제가 어머님들이 한국말로 쓰라고? 이건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결국은 뭐였던 거냐면
자네가 이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이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까? 라는 꼼꼼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향치를 물어보는 문제였던 것이죠. 볼게요. 밑줄 친 페이버가 어디 있냐면 어머님들 지금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여기 페이버가 있습니다. 여기 페이버가 있고요. 요 페이버에 해당하는 걸 세 개를 골라서 쓰는 건데 세 개가 어떤 거냐면 purchasing goods, 그 다음에 engaging in social contract, 그 다음에 forming organizations. 요거 세 개입니다. 페이버에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써볼까요? 영어로 purchasing good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국말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engaging in, 자 많이 본 표현이죠. 그런데 engaging in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social contract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contract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말로 쓰려면 단어 뜻을 알고 있어야 쓸 수 있겠죠? 참여하다, 계약이라는 단어를 알아야만 쓰는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를 뜯어보면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쓴 게 대견할 뿐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forming organization이니까 조직을 형성하는 것. 요거 세 개를 썼어야 되는 것이라서 그냥 소녀는 소녀를 사랑합니다. 나의 취미는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 사회계약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조직을 형성하는 것과 같이 요 세 개를 쓰는 것인데 여기서 약간 남자애기들이 당황해야 할 만한 단어는 contract, engage in 요런 단어는 아이들이 약간 까다로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독해 문제와 어휘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라서 그냥 마냥 쾌적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공부를 대충 하신 분들은 여기서도 또 하나를 못 쓰셔가지고 감점을 당하셨습니다. 서술형 1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동고등학교 기출문제의 성향은 제가 말미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지만은 지문이 그냥 그대로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4번에서 보셨던 것처럼 원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을 그대로 내기는커녕 잘라서 아이들한테 시간을 좀 벌게 해주려고 잘라서 문제를 내는 등 그냥 있는 그대로 내고 변형하는 부분이 경미합니다. 따라서 시험 범위가 좀 많긴 하지만 시험 범위를 그냥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암기하고 들어가면 100점이 나오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영동고등학교 아이들 내신 대비를 하면서 평상시에 훈련을 시켰을 때 그 훈련한 부분이 어떻게 실제로 시험에 나왔는가라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쓰는 교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내용이 있겠고 저도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라는 걸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런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고 제가 아이들 내신 대비하면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본 문제와 내신에 나온 문제가 이 정도로 적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는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올림포스 독해 기본 부교재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이제 4월 8일 날 시험 문제를 냈던 거죠. 저는 이 지문을 가지고 빈칸에 알맞게 들어갈 단어를 써라 라는 문제를 냈고 이 글의 유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자 한다. 주어진 단어를 문맥에 맞게 나열하시오 라고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리뷰를 전부 다 주관식 서술형으로 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냈었어요. 이 글의 유지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써봐라 이렇게 냈고요. 이 문제가 객관식 9번 문제에 이 글의 유지
이 글의 유지가 뭐겠느냐라는 거를 선지를 한국말로 줬죠. 한국말로 이렇게 줘서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성공할 수 있다가 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영어로 나열해봐라 라는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평상시에 훈련시켰던 문제가 객관식 9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4월 15일 날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이제 낸 것이죠. 모의고사 변형 문제의 이 지문이 이제 어떤 지문이냐면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어떤 분야, 관심 있는 분야가 생기면 그 관심 있는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싶을 때 노력을 하게 될 건데 자기가 성공하고 싶고 노력을 하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주는 내부적인 압력은 긍정적인 동기부여제로 작동하지만 나 성공할 수 있을까? 나 관심 갖는 이 분야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자기의심. 자기의심은 좋아하는 분야를 즐기거나 좋아하는 분야에서 성공하려는 그 과정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의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글을 선생님이란다. 제가 시험에 본 거고 그 리뷰 테스트에 나온 시험 문제가 객관식 17번으로 문제가 이 문제는 뭐냐면 어휘가 알맞지 않은 게 뭐냐라는 흐름상 어휘가 알맞지 않은 게 뭐냐라는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문제 19번 문제인데요. 모의고사 지문이고 모의고사 지문에서 어휘가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문제를 이렇게 준 것이고 저는 이 문제를 아이들한테 리뷰를 볼 때 빈칸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빈칸으로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빈칸으로 출제한 문제가 아이들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서 21번 문제, 독해 문제 21번을 보실게요. 독해 문제 21번은 그러니까 요거는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라는 문제로 나온 건데 요거는 적중했다기보다는 요거는 그냥 제가 평상시에 적중은 하지 않았고요. 요 문제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어법상 어색한 곳을 4군데 골라서 고쳐봐라 라는 문제로 평상시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 지문을 공부하게끔 그리고 시험에서는 빈칸에 뭐가 들어가느냐라는 문제로 나왔다라는 저희 학원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리뷰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교재로 공부를 시키고 복습 훈련을 시킬 때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점검시키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이렇게 제가 훈련시킨 지문이 연결돼서 또는 똑같은 유형으로 출제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덥네요. 제가 이렇게 변형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 이 정도 적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요 지점에 대해서 저희 학원 KNS 어학원에서 요 지점에 대해서 요 수준까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부모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굳이 뭐 저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점을 어머님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내용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영동고등학교의 기출문제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게 평이하구나. 그래서 그 영동고등학교를 보내실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이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입결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대학교 입결이 그게 약간 좀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나 단대부고나 휘문고에 비해서 심지어 중상고에 비해서도 대학교 입결, 의대 입결이나 서울대 입결이 그렇게 두드러지는 성적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어서 그 지점이 조금 슬픈 지점이긴 한데 그래도 영동고에 연예인 한 명 나오지 않았나요? 이 동네에도 다 연예인이 나왔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 좀 그런가요? 네, 어쨌든 1장 1단이 있는 학교인데요. 입결이 예를 들어 경기고등학교나 휘문고나 단대부고처럼 의대나 서울대 입결이 압도적으로 1년에 20명, 17명 이렇게 서울대를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영동고등학교의 분명한 단점이 돼요. 하지만 내신 시험을 놓고 본다면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와 수학 모든 과목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가학적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중학교 3학년 때 하루도 쉬지 않고 힘들게 공부를 해야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좋은 점입니다. 영동고등학교의 내신 영어 시험 문제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래도 생각이 좀 있고 공부를 하려는 의지만 조금만 있다면 앞에서 학원을 다니면서 끌어주면 끌려만 와주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고 시험을 써보고 쓰는 게 맞고 하는 수준으로는 나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동고등학교가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경기고등학교 내신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기고등학교로 가려는 아이들이 영동고등학교로 틀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영동고등학교의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2학기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는 똑같은데 난이도가 중간고사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쉬웠다가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기말로 올라가면 팍팍 어려워집니다. 시험이. 그런데 그 어려워진다는 수준이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는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 지점이 내신이 과학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휘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버전 정도를 아는 수준이면은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다이버전이라는 단어를 아는 수준이 되려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정도의 단어 순서, 단어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외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보는 지문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경기고등학교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지는 않지만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시험 범위를 충실하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집중력.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행인 게 무슨 엄청난 실력, 엄청난 영어 실력, 엄청난 어법 실력 이런 느낌보다는 집중력, 그 다음에 성실함만 있으면 1, 2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은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성실하면 영동고등학교를 가면 1, 2등급을 받을 수 있겠죠,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또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유는 영동고등학교가 좀 적어요. 학생 인원수가. 그러니까 한 학년 학생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근데 경기고등학교가 350명 정도 되는데 영동고등학교가 한 250명, 230명, 250명, 250명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명에서 1등급은 4%니까 4, 2, 8, 4, 5, 20.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1등급이 영동고등학교는 4%니까요. 전교 10등.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영어 1하고 영어 2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다 보니까 문이과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보니까 선택 과목인 미적, 그 다음에 확통,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을 제외하면 모든 과목이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겠죠? 1등급은 4%니까 전교 10등입니다. 2등급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2등급이 7%죠? 근데 250명이니까 7%면 7, 5, 35, 7, 2, 14 그러면 17이죠. 17.5니까 그냥 18명으로 할게요. 10등에다가 18명을 더하면 전교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1, 2등급입니다. 그러면 전교 38등 전교 38명까지가 1, 2등급이라는 얘기죠. 이번에 영어 100점이 몇 명이냐면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영어 100점이 수두룩하고요. 아이들이 세보지는 않았지만 반에서 한 10명 정도가 영어가 100점이래요. 그럼 반에서 영어가 5명이라고 칠게요. 반에서 5명이 영어 100점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반에서 5명이 영어 100점이면 10개 반이라고 치면 50명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중간고사 때 영어 100점이 50명이라는 얘긴데 2등급이 전교 38.8등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아까
뭘 못 써가지고 2점이 감점돼서 98점이 나온 친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98점이 나오는 친구는 100점이 아니라 98점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2등급이 돼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등급까지가 38점인데 100점이 50명이니까 50등까지가 1등급이란 얘기잖아요. 100점이니까. 1등급이 아니라 1점 이렇게 되면 뭐 한 1.4, 1.5등급 이렇게 나오겠죠. 100점인 모든 사람들이 1등급일 거니까. 그럼 50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2점이 깎여서 컨트랙트를 못 썼거든요. 그분이 2점이 깎여서 98점입니다. 그럼 2등급이 아니라 3등급으로 내려가는 거죠. 3등급도 나올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2등급이 38등까지인데 50등까지가 100점이니까 이분이 2점 깎인 상황에서 3등급 98점인데 3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영동고등학교가 인원수가 많지 않은 데다가 인원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험이 쉽게 나와도 내신 받기가 어렵고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내신 받기가 어렵다라는 맹점이 또 한 군데 현실적으로 따지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년의 인원수가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영동고등학교는 학교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영어와 관련해서 100점 1등급을 받으려면 실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키는 걸 엄청나게 가학적으로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했을 필요는 없지만 학원을 다니면서 시키는 걸 성실하게 잘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교재 시험이 막 들어가는데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주는 학교 가고 한 주는 온라인, 한 주는 학교 가고 두 주 온라인, 한 주 이렇게 격주로 두 주가 아니라 격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 때 이 모든 지문을 다 설명을 해주시지는 않죠. 모의고사나 EBS 교재는 해설 강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해설 강의 따로 들으라고 하십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남자아이들은 그 해설 강의를 다 듣습니까? 듣지 않죠. 아이들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습 태도를 만약에 가지려면 학원에서 시키는 걸 충실하게 수행해 줘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원에서 시키는 걸 충실하게 하기만 한다면 영어 내신 문제가 감당할 수 없게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아니다. 충분히 100점을 받을 수 있다. 단 실수를 하면 등급이 많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마무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